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의 그 거대한 전환기, 경랑 속에서 정말 빛을 발했지만 결국 쓰러져 간 인물들, 그 운명을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삼국시대 위나라 말기, 그러니까 사마시 가문이 실권을 장악해가던 바로 그 시점에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왕릉, 관구검, 제갈탄, 등해, 그리고 종회. 딱 이 5명의 이야기가 중심이죠. 이 인물들 하나같이 당대에 정말 큰 족적을 남겼는데, 근데 그 끝은 모두 비극적이었습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서 이들의 어떤 성공, 공헌, 그 이면에 가려진 치명적인 야망이랄까? 아니면 실수, 그리고 몰락의 과정, 이걸 추적해 보면서요, 권력과 충성, 또 시대의 흐름, 여기에 대한 좀 깊이 있는 통찰을 얻어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이 복잡하고도 매혹적인 인물들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인물, 왕룡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사람이 한나라 사도 왕륜의 조카로 알려져 있죠? 네네. 어린 시절에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는 와중에 형이랑 같이 극적으로 탈출했다고 하니까 와, 시작부터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이후 조조와 조비 시대에는 꾸준히 공을 쌓으면서 좀 순탄한 길을 걸었던 것 같은데요? 네, 연주 자사까지 오르고 또 오너라 군대를 격파하기도 하고 실력이나 경력을 꾸준히 쌓아온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시대적 배경이죠. 조조랑 조비가 죽고 난 뒤에는 황권이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사마이가 군권하고 정권을 장악하면서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하, 왕릉의 반란은 바로 이 구도에 대한 반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린 황제 조방이 있었고 또 사마이의 그 전행, 여기에 대한 불만이 컸고요. 그리고 초왕 조표를 새로 옹립하려는 그런 야심도 있었죠. 이게 결합된 거죠. 사마위의 톡주를 견제하고 새로운 판을 짜려 했던 거네요. 근데 계획은 어떻게 세웠고 또 왜 실패로 돌아갔을까요? 그 외조카인 연주자사 영호하고 비밀리에 모의를 했습니다. 점괘나 소문 같은 걸 명분으로 삼으려 한 정황도 보이긴 하는데 핵심은 역시 군사적인 거사였죠. 네. 근데 이 계획이 그만 연주자사 황화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마이에게 누설이 돼요. 아이고. 사마이는 보고를 받자마자 그냥 직접 대군을 이끌고 정말 번개처럼 진격해서 왕릉을 압박합니다. 와, 사마이 대응 속도가 정말 놀랍네요. 결국 왕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고 결국 항복을 하죠. 사마이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어떻게든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사마이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 왕릉이 마지막에 경은 나를 저버렸소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데 사마이 대답이 아주 냉혹하죠. 나는 경을 저버릴지언정 국가는 저버리지 않소. 와. 결국 왕릉은 80세의 나이에 독약을 마시고 자결했고요. 사후에는 무덤까지 파헤쳐지고 시신이 저자에 전시되는 아주 참혹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아들 왕광이 그 패립, 그러니까 황제를 바꾸는 큰 일은 함부로 도모해선 안 된다 이렇게 간언을 했는데 듣지 않은 결과였죠. 첫 사례부터 정말 강렬합니다. 다음은 관구검이군요. 이 사람 아버지 관구흥도 명망 있는 인물이었고 본인도 특히 명제 조이에의 신임을 많이 받았다고요? 요동이랑 고구려 정벌에서 큰 공을 세웠다. 군사적으로는 상당한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고구려 수도 환도성을 함락시키고 동천왕을 쫓아낸 뒤에 공적비를 세운 건 그의 군사적 역량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하지만 그의 반난 역시 사마씨 정권,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당시 실권자였던 사마사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 여기서 비롯됩니다. 사마사. 네, 친구였던 하우현이나 이품 같은 사람들이 막 숙청당하는 걸 보면서 위기감을 느꼈고 또 비슷한 불만을 품고 있던 양주자사 문음하고 연대를 한 겁니다. 왕릉하고 비슷한 동기네요. 자신의 안위 문제, 그리고 사마씨의 전행에 대한 반발. 관구검은 어떤 명분을 내세웠습니까? 마침 그때 혜성이 나타났는데 이걸 길조로 여겼다고 해요. 그리고 태후의 조서를 위조해서 사마사의 죄목을 11가지나 나열하면서 거병합니다. 이 장문의 경문이 당시 사마씨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의 논리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예요. 그렇군요. 하지만 결과는 왕릉과 마찬가지로 실패였습니다. 사마사의 동생 사마소가 아주 효과적으로 군사 대응을 했고 결국 밀려서 도주하다가 부하 장속에게 살해당하죠. 여기서 근데 좀 흥미로운 점은 후대의 역사가 습착치가 관구검의 행동을 명제 조유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충성,
으로 평가했다는 부분이에요. 실패했지만 의로운 행동이었다. 이렇게 본 시각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실패한 반란을 충성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렇죠. 왕릉과 관구검, 이 두 사건은 사마시 정권 초기에 있었던 고위 관료들의 반란 시도이자 실패 사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읽을 수 있어요. 바로 그 대의 명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확실한 군사적 기반이나 정치적 타이밍, 이걸 확보하지 못한 거사가 얼마나 무모한 결과를 낳는지, 이걸 보여주는 어떤 초기 경고였다는 점이죠. 이들의 실패는 분명 뒤이은 인물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그 경고를 직접 목격했을 인물, 바로 제갈탄이군요. 그 유능한 제갈량과는 먼 친척이고 젊은 시절에는 명망 있는 이들과 교류했지만 한때 명제의 미움을 사기도 했다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왕릉과 관구검의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웠다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 진압에 참여했죠. 하지만 앞선 두 사람의 실패를 바로 옆에서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반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공포 그리고 자기 보존 심리였어요. 공포요? 네. 친구들이나 전임자들이 차례차례 숙청당하는 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제거될 수 있겠다. 이런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던 거죠. 그래서 사제를 막 털어서 수천 명의 사병, 일종의 결사대 같은 걸 키우면서 대비를 했습니다. 결국 의심이 현실이 될까봐 두려워서 먼저 행동에 나선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마소가 그를 중앙의 고위직인 사공으로 임명하면서 수도로 불렀는데 이거 나를 제거하려는 함정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반기를 든 겁니다. 그 사마소의 신복 가충이 떠부로 왔을 때 일화가 유명하죠. 네네. 제갈탄이 경은 가규의 아들이 아니오. 어찌 나라를 저버리고 위나라 황실을 다른 이에게 넘기려 하시오. 이렇게 격하게 반응했다고 하잖아요. 그의 위기감과 결심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반란은 어떻게 전개되었나요? 이전 사례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제갈탄은 양주자사 악침을 죽이고 수춘성을 점거한 다음에 아들을 인질로 오나라에 보내서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외부 세력을 끌어들인 거죠? 오나라를? 네. 이에 사마소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토벌에 나섰는데 여기서 사마소의 노련함이 좀 드러납니다. 성급하게 공격하지 않고 아주 견고한 포위망을 구축해서 장기전으로 끌고 가요. 그러면서 내부 분열과 고립을 유도하는 거죠. 오나라의 지원은 효과가 없었나요? 초반에는 문음 같은 장수들이 합류를 했어요. 그런데 추가 지원군이 사마소 군대한테 격파당하고 또 오나라 내부 사정 때문에 지휘관 주의가 처형되면서 외부 지원의 길이 사실상 끊겨버립니다. 성하는 식량이 떨어지고 고립감은 깊어만 갔죠. 장반, 초이 같은 장수들이 투항하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제갈탄이 식량 문제로 갈등하던 동맹 문음을 자기 손으로 죽여버립니다. 이러면서 내부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된 거죠. 와, 동맹을 자기 손으로 죽이다니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군요. 사마소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문음의 아들 문왕과 문호가 투항을 해오자 사마소가 이들을 처형하지 않고 오히려 관직을 내리는 아주 파격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처형하지 않고요? 네, 이게 성안에 남아있는 제갈탄 군대의 사기를 그냥 결정적으로 꺾어버리는 심리전이었던 거죠. 대단하네요. 결국 수춘성은 함락되고 제갈탄은 탈출하려다 살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인상적인 기록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사로잡힌 제갈탄의 부하 수백 명이 항복을 거부하고 제갈공을 위해 죽으니 한이 없다 이렇게 외치면서 처형당했다는 겁니다. 와, 수백 명이요? 네, 실패한 반란의 주모자에게 이런 절대적인 충성을 보였다는 점은 당시 충성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혹은 제갈탄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항복한 오나라 병사들은 살려준 사마소의 조치와는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참 비극적이면서도 당시 사람들이 주군과 충의를 어떻게 여겼는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자, 이제 앞선 3명의 반란과는 좀 다른 길을 걸었던 인물 등해를 만나보겠습니다. 고아 출신의 말을 더듬었지만 실력으로 정상까지 오른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마이에게 발탁된 후에 아주 실용적인 재능을 발휘했다고요? 네, 맞아요. 특히 그 회남 지역에서 둔전제를 아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운하를 건설해서 군량미 확보와 물류 개선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단순히 행정 능력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면에서도 아주 탁월했죠. 특히 총나라의 강유를 상대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면서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강요를 상대로요? 네, 강요의 움직임을 예측하거나 전투 전에 불리한 요소들을 미리 분석하는 등 굉장히 치밀함도 갖춘 인물이었어요. 그의 경력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역시 총나라 정벌이겠죠? 종해가 주력군으로 검각에서 고전하고 있을 때 그가 보여준 대담한 작전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험준한 은평의 산길을 넘어서 촉의 심장부를 찌른다는 발상.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였죠. 기록을 보면 병사들이 담요로 몸을 감싸고 절벽을 굴러 내려가고 또 절벽을 기어서 나아갔다고 하잖아요. 그 과정이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와, 정말 영화 같은데요? 그렇죠. 결국 이 작전이 성공하면서 면죽에서 제갈량의 아들 제갈첨을 격파하고 성도에 입성해서 유선의 항복을 받아냈죠. 위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적 업적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성공에 취해서 교만해지고 월권 행위를 일삼았다는 건데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등에 몰락의 심 원인이에요. 스스로를 너무 영웅시하면서 여러분은 나를 만나 다행인 줄 아시오라거나 강유 같은 영웅도 내 앞에선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의 오만한 발언을 막 하고요. 심지어 조정의 승인도 없이 독단적으로 촉의 관리들을 임명하고 오나라 정벌 계획까지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기 맘대로요? 네, 춘추시대 명장들의 선례를 들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이건 명백한 월권이었죠. 이게 바로 성공의 저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 큰 성공 뒤에 찾아오는 그 교만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이 오만함이 발목을 잡은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몰락하게 되었습니까? 그의 경쟁자이자 함께 촉정벌에 나섰던 종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종해. 네, 등해가 모반을 꾀한다고 무고를 했고 조정에서도 이미 그의 월권 행위에 대한 의심이 커진 상태였어요. 결국 감군 위관에게 체포되어서 죄인 수레에 실려 압송되는 신세가 됩니다. 아, 영웅에서 죄인으로 순식간에. 그렇죠. 연행되던 도중에 종해의 난이 진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풀려나는 듯했지만 결국 위관이 보낸 부하 전속에게 아들과 함께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촉정벌 전에 꾸었던 그 산 위에 물이 있는 건꾀의 뿜 있지 않습니까? 서남 쪽은 길하지만 돌아오지 못한다.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네네. 또 눈은 남에 가는 터럭은 보면서 자기 속눈썹은 보지 못한다는 그 목론고사. 이런 것들이 꼭 그의 운명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물론 훗날 그의 공적은 인정받아서 자손들이 복권되긴 합니다만 정말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물, 종회입니다. 태부 종효의 아들이자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불렸고 사마시 형제의 핵심 참모로 활약하면서 자방에 비견될 정도였다니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네요. 네, 맞습니다. 태부 종효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어머니 장창포의 선명한 교육 아래 정말 뛰어난 재능을 꽃피웠죠. 학문, 특히 역경이나 노장사상에 능통했고 서예 실력도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사마사 사마소 형제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면서 관구검, 제갈탄의 난을 진압하는데 아주 중요한 책략을 제공했어요. 한나라 개국공신이자 최고의 책사였던 장량, 즉 자방에 비견될 정도였으니 그 위상을 짐작할 수 있죠. 촉정벌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촉정벌 계획의 주요 설계자이자 실행자 중 한 명으로 한중을 빠르게 점령하고 강유를 압박하는 등 군사적 능력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쟁자였던 제갈서를 모함해서 군권을 빼앗고 또 등의 월권 행위를 빌미 삼아서 그를 무고해서 제거하는 그런 치밀함과 야심을 드러냅니다. 와, 등의 제거 후에 성도에 입성하면서 서부 지역의 최고 권력자가 된 것이죠. 마침내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자 숨겨왔던 야망을 실행에 옮기려 한 거군요. 강요와 손을 잡고 반란을 계획했다니 정말 의외의 조합입니다. 스스로 공이 천하를 덮는다고 여길 정도로 자만심이 아주 커진 상태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적이었던 촉의 장수 강유와 손을 잡고 위나라 장수들을 연회에 초대한 뒤에 감금하고 또 위조된 태호 조서를 발표하면서 거사를 계획합니다. 낙양을 급습해서 천하를 장악하려 했던 아주 대담하면서도 무모한 계획이었죠. 듣기만 해도 정말 아슬아슬한 계획인데 왜 실패했습니까? 너무 서두른 걸까요? 여러 면에서 좀 허술했습니다. 첫째, 사마소는 이미 그의 야심을 간파하고 있었어요. 가충을 파견하는 등 대비를 하고 있었죠.
그 종회가 당시 황제였던 조모에게 자신의 반란 가능성을 슬쩍 떠보자. 황제가 오히려 경이 걱정하는 걸 보니 이미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니요? 이렇게 답했다는 일화가 있거든요. 아, 황제도 알고 있었군요. 네, 사마소의 정보력과 통찰력을 보여주는 거죠. 둘째는 결정적으로 감금된 장수 중에 한 명인 호렬이 아들 호연을 통해서 외부 병사들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립니다. 거짓 정보요? 종회가 우리 장수들을 모두 구덩이에 파묻어 죽이려 한다. 이런 식으로요. 와, 그게 먹혔군요. 네, 이 소식에 격분한 위나라 병사들이 호연의 지휘 아래 반란을 일으켜서 성으로 막 몰려들었고 극심한 혼란 속에서 종회는 강유와 함께 살해당합니다. 아, 그의 나이 불과 40세였습니다. 뛰어난 지략과 재능을 가졌지만 과도한 야망과 정세 오판,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의 미숙함, 이런 것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거죠. 그가 남긴 도론 같은 저작은 그의 지성을 보여주지만 결국 지혜는 부족했던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지성과 지혜, 야망과 충성의 경계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인물이죠. 오늘 우리는 위나라 말기 사마씨 가문이 권력을 공고히 하던 그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5명의 주요 인물들, 왕릉, 관구검, 제갈탄 등의 종회에 얽히고 설킨 운명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각자 정말 뛰어난 재능과 야망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고 위나라에 큰 공헌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사마씨 정권에 도전하거나 혹은 잠자적 위협으로 간주되어서 파멸에 이르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네요. 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오래전 과거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 투쟁의 그 냉혹함, 통제되지 않는 야망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또 충성과 배신 사이의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도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거나 어떤 치명적인 성격적 결함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점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이미 굳건해진 권력 구조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며 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 속에는 습착치나 목론고사처럼 이 인물들에 대한 후대의 평가나 해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후대의 시선 혹은 기록된 역사의 서사가 우리가 이 인물들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는 과연 기록 너머의 진정한 동기까지 온전히 파악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반란이나 실패라는 그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 인물이 역사 속에서 긍정적으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